입니다. 리코딩, 예, 영어가 아침에서 나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1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요일, 휴일이네요. 좀 여유가 있어요. 네, 네 316일 차. 이야, 이제 60일만 하면은 1년이에요. 그쵸? 시간 금방 지나간다. 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오늘은 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중간 단락에 이제 기사에 따르면 여기 이제 읽었는데 다시 할게요. 기사에 따르면 모르나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사람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을 통해.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내부 외부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대요. 아직도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와닿지는 않지만 외부 내부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사랑으로 되어 있는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 내부는 내가 몸이 있다라는 거가 있을 때 외부 내부가 가리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배운 원리보다는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책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몸 안, 몸 밖, 외부 내부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외부 내부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게 의식이 사랑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부에 존재하는 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가 아니라 내 원래 자체가 신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성을 통해서 신의 성질,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죠. 그래서 신성한 창조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신성한 창조자에게 내 내부에 있는 신성을 호소한다는데 원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그 창조자가 확장된 존재들이라고 그 기자는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창조자는 큰 신성은 따로 있어요. 그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라 그 큰 신은 신 안에서의 독립된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 분리돼서 있는 거잖아. 원래 자체는 그냥 그 똑같은 성질인데, 그쵸? 뭐라고 성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사랑인데 원래는 그 자체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사랑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제일 그게 와닿던 게 전에 찾아놓고 처음에 10년 전에 찾아놓고 다시 재맥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많은 들과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고 놀이터고 다 모든 것들이 그러다가 그냥 딸기밭에 가서도 그것도 신이 주신 거예요. 그죠? 땅도 그렇고 물을 그냥 주인을 통해서 물을 주는 행위를 했다든지 깎아주는 그 행위를 했지만 모든 것들은 신이 그 에너지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모든 것들이 자라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어린아이가 그냥 야단친 것도 아니었는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 이게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서리한다는 생각도 없었죠. 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두려움이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싹 분리가 되는 그 찰나가 그게 분리가 됐었구나. 분리가 될 게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정신세계가 또 한 번 두려움이 또 확 들어왔던 거. 분리가 되면은 자꾸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풍요로웠던 것들 다시 보고 이 두려웠던 것들을 다시 두려움을 저항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돼요. 저항하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이거를 해소시키는 거. 두려운 게 두려웠었던 그 순간에 아찔하고 막 죽을 것 같았었던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느끼게 하면서 그냥 없애줘 버리는 거.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점점 없어지죠. 완전하게 더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당시 나와 마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르나는 기도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기도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지만 곧 다른 목적을 갖게 됐다. 그 심리치료사를 찾아 치유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더 알고 싶다는 열망과 이 주술 치료사를 만나야겠다는 의지가 갈수록 강해졌다. 마크와 나는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탐험을 계속했다. 기사들과 웹사이트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가 찾는 그 심리치료사는 이알의 아카라 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조차 난감한 데다 웹사이트에서는 그의 연락처도 없어서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막막했다. 유명한 사이트에서 인물 검색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혹시 이 신비로운 심리치료사가 허구의 인물은 아닐까? 혹은 은퇴를 했거나 사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는 노트북을 끄고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34페이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별난 심리치료사. 세상에서 가장 별나대요. 외부를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어디를 봐요? 외부를 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옆에 있는 니 때문에, 애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직 꿈을 꾸고 있다. 시험 좀 웃겨 죽겠다.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디 나가가? 네. 외부를 보고 있으면 꿈을 꾸고 있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어난다. 이거 너무 와닿는 거죠. 칼륨. 제가 요번에 그 딸기 그거를 찾음으로 또 한 번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좀 내면을 계속 좀 바라보다 외부에 또 느껴지다가 내면을 보다가 외부를 볼 때는 내 생각을 던지는 거잖아요. 정신세계.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굉장히 철저하게 나의 아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한 상태에서 이 장 있잖아요. 순수한 에너지 상태에서 내가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그 엄마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큰 장에서 분리가 한번 되죠. 분리가 돼서 이제 뭐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태어나면서 분리가 한번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또 분리돼서 마음이라는 게 들어와요. 아기 때. 그래서 마음이 형성되는 게 3살 이전에 그때 형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주 잘 좀 따뜻거리고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두려움이 또 얼만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마음이 뭐예요? 정신세계가 따로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분리되면서 그 얼만큼 두려움이 많이 들어오느냐 어쩌느냐에 따라서 200 이상이 마음이 좀 더 강하죠.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에고, 가짜 내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200 이상이 가짜나 에고와 참나가 사랑이 있고 감정이 이 에고가 먼저 그다음에 참나고 그 외에는 참나가 있고 그다음에 에고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에고를 선택하면서 참나가 있나 이렇게 되고 선생님은 참나를 보면서 에고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아예 더 높으신 분들은 그냥 참나인 상태로만 있고 에너지, 의식으로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 이 몸이 주체가 아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내면을 이제 이렇게 5살 때 또 어릴 때 3살 때 한 번 상처가 있었죠. 동생이 태어남으로 해서 뭐지? 엄마가 사라졌네? 두려움? 동생이 나면서 엄마를 동생한테 빼앗겼네라는 게 들어왔었다가 3살 때, 5살 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따먹고 막 치켜 먹고 돌아다니다
칡은 아세요? 젊은 분들은? 칡이라는 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거는 씹어서 질근질근 씹어서 먹으면 맛있는 즙이 나와요. 약 같은 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칡을 이제 캐서 막 먹기도 하고 이제 막 뿌리가 뽑혀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이렇게 먹고 다니다가 이제 그 딸기밭에 갔을 때 또 누군가 왔을 때 또 분리감을 느끼면서 뭔가 이제 그러면서의 느꼈던 정신세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워서 놀래 가지고 달려갔을 때 엄마가 나를 따둑거려 줬으면 했었던 것 같아요.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따둑거려지지 않았을 때 그 서운함이 지금 뭔가 모르는 혼자 있는 듯한 하면서 서운함을 느꼈던 거를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지금도 자꾸 그 정신세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가 그 느낌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거가 딱 되잖아요. 닉꼬로. '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때서 찾아야 돼요. 과거에서. 그러면은 내면에서 보는 게 자꾸 내면을 봐야지 내면을 보려면 과거의 그 느낌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느끼는 거와 과거의 느낌이 똑같다라는 게 짝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상처 났던 정신 세계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는 거.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 세계로 평생 두려워하고 당황스럽고 '내 거였다.' 풍요로웠다가 이 완전 '내 거 아니다.'라는 당황스러움과 이런 거를 지금도 그 정신 세계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요번에 너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모든 것들이 나의 정신 세계라 그게 이제 막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어때요? 미워요? 얄미워요?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흔들려요."라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나는 나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번에 정말 철저하게 뭔가 '아 내 정신 세계에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네. 그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다 판단하고 있는 내 정신 세계에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자꾸 보면은 꿈만 꿔요. 그러니까 내면을 보고 있는 것도 나의 정신 세계라서 꿈을 꾸고 있는데 외부를 보고 있으면 꿈에다가 더 꿈을 꿔서 더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요번에 쪼끔 더 뭔가 내 정신 세계 내 안에서 모든 정신 세계를 판단하고 있는 그 저를 본 거예요. 그거를 더 좀 더 예전에 찾아놨던 딸기밭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제 정신 세계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그 정신 세계를 제가 더 본 거예요, 제 거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제 정신 세계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동안 습이 되어 있는 것도 보고 습을 좀 걷어들이려고도 하고 '아 내 정신 세계라서 내가 그냥 세상 우주를 내가 조절하면 되는데, 내가 조절하면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면 사랑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가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조절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누구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외부에 인제 자꾸 찾아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자꾸 깨어나게 되죠. 그것 또한 내 정신 세계지만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외부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자꾸 사건을 찾아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자꾸 깨어나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정신 세계를 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는 거로 회복이 돼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게 진짜 사랑인데 그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짜 내가 있잖아요, 에고라는. 얘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해도 참나라는 사랑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뭘 해 줘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에고는 에고 가짜 내가 있어요. 가짜 나는 만족스러워하지 못해요. 참나가 되어야 돼. 진짜 내가 사랑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 뭘 해 줘도 결핍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으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기에 사람을 보지도 않고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날조된 이야기가 아닐까?
20여 년을 자아실현에 매달려 온 나로서는 당연한 호기심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남다른 호기심으로 논쟁의 대가와 7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냈고, 자기계발 분야의 거장들을 비롯해 현자, 작가, 연사, 신비주의자, 유심론자 등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왔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시라도 떨쳐지지 않는 그 심리치료사는 그때까지 내가 써온 많은 책들과도 인터뷰했던 다양한 사람들과도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다. 말하자면 그는 내 인생에 있어 일종의 대사건이었다. 나는 다시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사립 탐정이라고 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생각했던 찰나 마침내 한 가닥의 실마리가 보였다. 어느 웹사이트에서 협력자로 올라와 있는 휴렌 박사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전화번호는 없었지만 이메일로 그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를 받는 방법치고는 다소 이상했지만 그의 방문을 처음 두드리는 방법으로는 최선인 듯 했다. 처음으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느낀 흥분은 말로 다 못할 정도다. 나는 그의 답장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뭐라고 할까? 뭔가 깨달음을 줄까? 그가 이메일을 통해서 나를 고쳐줄까?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다린 끝에 다음날 드디어 그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설레는 거예요.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다니다가 야, 이거는 연인을 만나는 설렘보다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아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더 두근두근 거릴 것 같아요. 조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은 보통 인터넷이나 팩스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받게 되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상담 내용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거리나 걱정거리를 하시면 되죠. 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에 들어가 명상을 통해 신성에게 지시를 구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신성한테 지시를 한대요. 뭔가 이분은 이제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명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메일을 통해 의뢰자분과 소통을 합니다. 오늘 밖에서 점심을 먹는데 하와이의 어느 법률가께서 제게 팩스를 보낸 그것을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명상을 통해 신성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이분은 이제 이렇게 뭔가 받은 걸 가지고 명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뭔가 깨닫기보다는 어떤 메시지가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모든 이해를 넘어서 평화가 당신께 깃들이길 바랍니다. 이하레 아카라 슈렌. 이상한 이메일이었다. 신성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에 대해서나 그의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일렀다. 더 알아야만 했다. 이분은 신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가 신성은 따로 저기 멀리 따로 있다고 분리되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나는 즉시 이메일을 보내 상담을 의뢰했다. 비용은 $150였다. 이야, 상담하는데 얼마? $150. 한 $150면 한국 16만 원 정도 하나요? 16만 원 얼마 정도 하겠다. 그렇죠? 네. 17만 원 좀 안 들겠다. 그렇죠? 한 번 상담하는데 17만 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었다. 저희는 수업이 6주에, 그것도 4시간에 6주에 10만 원이면 정말 대빵 싼 거예요. 재수 강좌. 처음은 조금 더 내야 되죠. 처음 듣다가 안 들을까 봐 조금 더 받고. 야, 진짜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얼마나 감사할 용의가 있었다.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기적의 심리학자와 연락이 닿는데 $150쯤이야. 그에게 물어볼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봤다. 나는 인생을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
책도 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과 차, 가정, 배우자, 건강과 행복을 손에 넣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몸무게 40kg 감량에 성공해서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아직 6, 7kg 정도를 더 빼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체중 감량 문제를 슈렌 박사와 의논하기로 했다. 이메일을 보낸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조, 답장을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오더군요. 당신과 당신의 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말씀해 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이야기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당신의 몸을 찾아가세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몸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장 자체의 의식, 사랑이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딱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쉬워요. 의식, 마음, 그다음에 몸. 몸은 아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서 몸에다 얘기를 해도 몸은 알아듣지 못해요. 마음이 조작을 해요. 근데 마음을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의식이 각성이 되면 이 마음에서 하고 있는 짓을 봐요. 아, 얘가 서운해하면서 그때 엄마가 좀 놀래는 마음을 좀 안아줬으면, 내 편이었으면, 따뜻거려줬으면 하는 서운함이 있다 보니까 그 서운한 걸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각성해서 얘가 그때 그 사건으로 또 느껴가지고 그 정신세계에서 또 서운해하네? 사람들한테 서운해하네? 혼자 있어지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있어야 그걸 또 느끼니까 그렇게 하면 서운해하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각성이 돼서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럼 마음이 몸을 마음에서 일어나요. 불안해하고 학대하려고 하고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학대한다는 건 이제 왜냐하면 몸을 잘 써야 돼요. 한생 살 때 이 몸도 잘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단 거를 막 먹어. 막 운동도 적당한 운동도 안 하고 뭐 아무거나 먹고 뭐 막 조정을 안 해. 그럼 이 몸을 혈관이나 세포가 어쨌든 이게 살아가면서 잘 흐르고 건강해야지 한생 살 때까지 잘 쓸 거 아니에요. 아프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아프게 하는 원인이 마음에서 시켜서 한다는 거죠. 마음에 철저하게 몸은 혼자 안 돼요.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뭐라 하냐면 저도 이제 맞지는 않았어요. 백신을 빨리 맞아서 마스크를 안 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내가 안 맞는다고 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옮겨와서 누군가에게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차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로 저희 어제 막내가 집에 잠깐 왔는데 너도 빨리 백신 맞아야 돼. 나 안 맞아. 그럼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어가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안 죽거든. 내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지금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놔서 연락이 오면 이제 대기 타고 있다 지금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먼저 맞으신 분들이 이제 자꾸 다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거야. 맞이고 근육이 뻑적하다, 뭐 몸살기가 있다, 뭐 한다, 다 정신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정신세계에서. 근데 이 사람이 뻐근하다 그랬어요. 나는 몸살기가 확 났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뭐야? 나도 뻐근해 하잖아요. 정신세계가 비슷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럼 그래 하면서 있잖아요. 10명이 근육이 뻐근하대요. 한 사람은 괜찮대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10명이 이겨요. 10명의 정신세계가 이겨요. 그렇죠? 뻐근한 거야. 그러면 백신은 뻐근한 거예요. 맞고 나면. 10명, 그러니까 공감대가 정신세계 옳고 나쁜 거는 없는데 각자의 정신세계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한 명은 깨갱을 하는 거예요. 그 두 팔이 다 있었는데 한쪽 팔 없는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두 쪽 팔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요. 그쵸? 그렇듯이 정신세계가 많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정신세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확인하는데 눈이 뻐근 전 눈이 아마 김성호님은 아마 어릴 때부터 눈에 좀 뭔가 이렇게 그게 있을걸요. 눈이 약하다라는 게. 그럼 눈이 좀 뻐근하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뭐 여기 근육이 여기가 뻐근하다, 뭐 다리가 뻐근하다, 별 난리가. 그 본인들의 정신세계인데 뭘 해야 되냐면 맞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해버리세요. 잊어버려. 주의를 거기서 빼버려야 돼요. 맞았는 데서 빼버려. 주의를 빼서 다른 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의가 안 가게 해보세요.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맞았는데 얘가 괜찮나? 아플라나?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프다니까는요. 그 다 내 정신세계,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저도 그 두려움이 막 3살 때 동생 낳았을 때 두려움과 딸기밭에서 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죽을 것 같이 도망다녔거든요. 그냥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두려움이 야,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워서 꼭 숨어 있으려고 하는 저도 또 있어요. 제가 두려움에 행동을 안 하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도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경험하는 걸 똑같이 경험을 해요. 경험하다가 복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복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조금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더 벌 거예요. 아마 제가 더 좀 더 벌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근데 더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저는 한 달에 1억 버는 게 제 첫 번 20년 전에 21년 전에 그 목표가 한 달에 1억이었거든요. 벌으려고요. 제 정신세계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것들을 요번에 이제 더 딸기밭에 느꼈던 그 느낌들 때문에 그게 자꾸 있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거에 끌려가지 말라고. 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어때요, 저때요 있잖아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아플 것이다, 어떻게 근육통이 있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는 다 뭐예요? 두려움을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주의를 다른 데 줘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든지. 뭔가 있잖아요. 집안 청소를 하든 뭐 하든 뭐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든 뭐 하든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막 전화 걸고 뭐 할 일 막 하고 있잖아요. 주위를 맞은 주사 바늘이 들어간 곳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 정신세계가 어떨까, 이거 어떨까,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아플까 찾지 말라는 거죠. 그 찾고 계시지 마세요. 네? 그럼 예전에 두려웠던 곳이 넘어져서 다리가 좀 상했었어. 전에 뭐 눈이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성우님은 아마 눈이 뻐근하다면 눈 처음 태어나자마자 안경 썼나요? 그 안경을 왜 쓰게 됐는지 그걸 찾아보면은 여기 뻐근한 것도 그게 그렇게 연결될걸요. 두려움이 그때 들어왔을걸요. 안경 저도 처음부터 20년 쓰다가 제가 벗었잖아요. 그때 처음 안경을 쓰게 된 계기가 남편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엄마의 그 주의를 끌고 오던 관심을 남편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관심을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밖에서 외부의 주의를 끌고 와서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불안해. 그래서 사랑을 끌고 올라 할 때 내가 눈을 안 좋게 한 거잖아요. 그 시점이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뻐근하다면.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다. 그것도 나이를 받아들여서 정신세계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나의 정신세계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저는 공부하면서 뭔가를 찾아 들어가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뭔가 찾을 수 있는 거,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대한다고 하는데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저도 다이어트 해독을 잘 하다가 못할 때 보면은 뭐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외로움이라 그래야 되나? 허전함이 있어요.
그럴 때 불안하니까 꼭 뭘 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바나나를 하나 먹든 자매를 하나 깎아 먹든 저녁에 들어가서 꼭 낮에 잘 이렇게 유지 잘하고 있다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인제 해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제 습관을 두려움, 허전함 때문에 먹었던 것들을 이제 스탑. 내가 내 몸을 학대해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독을 하면서 잘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학대를 하고 있나? 내가 왜 학대를 하고 있지?' 학대는 뭐예요? 학대가 30 이에요. 죄책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를 학대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내 정신세계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거지 그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학대할 때 내 몸이 아파지기 때문에 음식도 망가뜨려야 되고 가다 넘어져야 되고 뭔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 몸을. 그래서 내 정신세계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가 있으면 몸이 조금 불편한 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다 뭐예요? '아 내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있구나.' 그냥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돼요. 밖에서 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아 저게 전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나의 정신세계 때문에 내가 몸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하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나를 사랑을 해야 모든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2 분이네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